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갑자기 효심 넘치는 며느리의 300만 원 마사지기 선물 뒤에 본인 명의로 몰래 가입된 3억 원대 보험금 사기가 숨어 있었던 72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혜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서울 강서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갑작스러웠어요. 많이 울었지만 이겨냈어요. 저는 평생 남편과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정직하게 일했죠. 새벽 6시에 문 열어서 밤 9시에 닫았어요. 주말도 쉬지 않았고 명절에만 하루 쉬었죠. 40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2억 정도 모였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김민수예요. 48살이죠.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괜찮은 편이에요. 며느리는 박은지예요. 45살이고요. 전업주부예요.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둘 있어요.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이에요. 착한 애들이에요. 저를 잘 따라요. 명절 때마다 와서 할머니 하면서 안기거든요. 그게 제 낙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니까 무릎이 좀 안 좋아요. 병원 가면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크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 어머니 건강이 제일이죠. 갑작스러운 효심. 6개월 전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집에 왔어요. 보통은 명절에만 오는데 말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래 왔구나.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이상했어요. 은지는 원래 저를 그렇게 잘 안 챙겼거든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어머니 모실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무릎 많이 아프시죠? 응. 좀 그래. 제가 마사지기 하나 사드릴게요. 뭐?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집에 큰 상자가 배달됐어요. 뜯어보니 마사지기였는데 엄청 비싸 보이더라고요.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300만 원 정도예요. 300만 원? 어머니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고마우면서도 왜 이러나 싶었죠. 일주일 후 또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건강검진? 네. VIP 패키지로 예약했어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병원에 갔는데 정말 VIP였어요. 대기 시간도 없고 친절하고요. 검사를 다 받고 나니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결과 나오면 같이 들으러 와요.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지가 계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민수도 옆에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엄마.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과한 느낌이었죠.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무릎 관절염 외에는 다 괜찮으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은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뭔가 더 바랐던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상했지만 제 착각이겠지 했어요. 한 달 후 은지가 또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건 뭐니? 건강보조제예요. 150만 원짜리인데 관절에 진짜 좋대요. 너무 비싸.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드세요. 또 며칠 후 의료기기를 들고 왔어요. 이건 혈압계랑 혈당 측정기예요. 100만 원이에요. 얘야.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이에요. 고마웠지만 불안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는 거지? 이부 여기 서류만 잠깐 보시면 돼요. 의심스러운 서명 요구.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지가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왜? 건강보험 추가 등록 관련해서요. 건강보험? 네. 어머니 나이 드시면 병원비 많이 나오잖아요. 좀 더 보장 받으시라고요. 그래? 서류를 펼치더니 설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글씨도 작고 귀도 좀 어두워서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 써 있는데? 건강보험 추가 가입이요. 별거 아니에요. 도장을 꺼내려는데 마침 동네 약국 약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동네는 작아서 다들 아는 사이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약사님. 어서 오세요. 약사님이 탁자 위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응? 건강보험 추가로 넣는 거래. 약사님이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보시더니 은지를 쳐다봤어요. 며느님 이거 생명보험인데요. 은지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건강보험 겸 생명보험이에요. 약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거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왜요? 수익자가 며느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월 65만 원이에요. 숨이 막혔어요. 65만 원? 네. 어머님 소득으로는 유지도 안 돼요.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약사님 괜히 오해하시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보험료 낼 거예요. 약사님이 말했어요. 그럼 왜 어머니 명의로 가입하세요? 아들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익자가 며느리면 이건 좀 이상한데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은지야, 이게 정확히 뭐니? 은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위해서. 약사님이 서류를 더 보시더니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암진단시 지급, 사망시 지급만 있네요. 이건 일반 건강보험이 아니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일하러 가고 없어서 은지만 있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약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서명 절대 하지 마시고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산부보험사 직원의 폭탄 발언 상건이나 가입됐습니다. 약사님이 바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셨어요. 스피커폰으로 틀어놨죠. 고객님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말했어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어요. 임정혜 고객님 최근에 보험 가입 신청이 3건 들어왔는데요. 3건이요? 네.
모두 수익자가 박은지 님으로 돼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직원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고객님께서 직접 전화로 가입 의사를 밝히셨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요? 약사님이 끼어들었어요. 언제 전화했다고 나와 있나요? 지난달 15일이요. 약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날 뭐 하셨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약사님이 제 핸드폰을 보시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최근 3개월 통화 기록이 거의 없으세요. 누가 대신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지가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일단 가입 신청은 모두 보류하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은지를 봤어요. 은지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돈이 필요해서. 돈? 애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대출도 많고 그래서 날 죽이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말을 다 듣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 은지가 울면서 나갔어요. 혼자 남았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사부 아들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저녁에 민수가 집에 왔어요. 약사님이 미리 전화하셨나 봐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은지가 그럴 리가. 약사님이 준비해 놓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네. 그래.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통장 자동이체 내역이었어요. 보험료가 내 통장에서 나가고 있었네. 뭐? 월 65만 원씩. 석 달째. 주저앉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수가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당장 집 와. 30분 후 은지가 왔어요.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우리 엄마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민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문자 대화 내역이었어요. 은지와 누군가의 대화였죠. 보험료는 내가 관리할 테니 남편한테 묻지 마. 어머님 건강 상태 좀 더 확인해. 만약 큰 병 있으면 보험금이. 읽다가 토할 것 같았어요. 민수도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은지가 무릎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돌아섰어요. 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부 사기 미수 혐의 경찰 조사. 약사님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미수예요. 사기 미수요? 네. 가입자 본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했고 수익자가 며느리고 본인 행세해서 전화까지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고소하셔야 해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며느리인데.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봐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나올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고소할게요. 일주일 후 경찰이 은지를 불렀어요.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은지가 조사받고 있어요. 알아?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민수야. 네? 내 아내가 날 죽이려고 했어. 그래도 봐줘야 하니? 민수가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은지는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죠. 가입자 본인 모르게 서류 작성했고 수익자를 며느리로 했고 건강 상태를 과장했고 남편 명의로 보험료를 대납하게 했고 본인 동의 없이 음성 통화까지 조작했어요.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은지가 결국 자백했대요. 돈이 필요했어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혹시라도 그 혹시는 보험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 3억 2천만 원. 육부 사람이 늙으니까 다들 쉽게 보더라.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갔죠. 은지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박은지는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고 사망보험금만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변호사가 변명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은지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봤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은지를 봤어요. 사람이 늙으니까 다들 쉽게 보더라고요. 내가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만만해 보였나 봐요. 어머님. 하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느낌이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갑자기 잘해줄 때부터 이상했어. 뭔가 있다는 걸 알았어. 죄송해요. 하지만 믿고 싶었어. 내가 정말 효심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지. 날 죽이려고 한 거였지. 은지가 울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3억 2천만 원짜리 사망보험금이 뭔데? 앉았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광. 피고인 박은지를 보험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단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광. 끝났어요. 7부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재판 후 민수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는 잘못 없어. 하지만 내가 몰랐잖아. 은지가 다 꾸민 거지. 민수가 무릎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일으켜 세웠어요. 너를 용서 안 할 이유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엄마. 하지만 은지는 용서 못해. 알아요. 손자들이 왔어요. 할머니. 안아줬어요. 우리 손주들.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왜?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할미도 너희 보고 싶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은지랑은 이혼할게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애들은 제가 키울게요. 알았어. 한 달 후 집을 정리했어요. 민순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죠. 손주들 자주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복지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일흔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웃고 얘기하고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도 땄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이틀 일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이에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강연도 해요. 노인 대상 사기 예방이라는 주제로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 다들 놀라워해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군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잡고 할미 손잡고.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미 너무 행복해. 진짜요? 응. 너희가 있으니까. 민수도 옆에서 웃었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많아졌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았죠. 나이가 들어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속이기 쉽대요. 하지만 우리도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면 알아요. 그 느낌을 믿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하면 확인하세요. 물어보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혹시 당했다면 참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손주들도 보고 일도 하고 강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엔딩. 오늘 소개한 스토리는 갑자기 효심 넘치는 며느리의 300만 원 마사지기 선물 뒤에 본인 명의로 몰래 가입된 3억 원대 보험금 사기가 숨어 있었던 72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호의 반드시 확인하세요.